그러면은 또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아마 이 주제 안에서 자유롭게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저 처음 이제 만나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저도 맨날 이제 집에서 작업만 하다가 영화, 뭐 음악 관련돼서 초대받아서 나오니까 너무 반갑고 저한테도 새로운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또 북토크는 많이 해봤는데 또 극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함께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기획하셨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저도 아니타 작가님처럼 아니타 작가님이 출판계의 독립 출판계의 아이돌이시래요. 그러니까 아이돌인데 실례지만 몇 년생이신지? 장난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독립 출판이라고 하셔서 저 되게 독립적으로 음악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음악을 할 때 누가 불러주는 자리도 있고 반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막 기획을 해요. 그래서 가끔은 무슨 음악을 내가 하고 싶고 무슨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이지 이거를 공연으로 풀어내는 것들을 간간히 하는데 그거를 서울에서도 하고 또 제 고향이 광주라서 광주에서도 좀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풀어내는 작업의 타이틀이 Coming Home이라 그래가지고 제 고향 광주를 제 주변에 있는 그 예술하는 친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 친구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광주에 좀 놀러와. 오면은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가 좋아하는 광주도 좀 보여줄게. 근데 와서 놀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사람들하고 좀 공유해 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커밍홈 프로젝트인데 그 커밍홈 할 때마다 하나의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버텨내고 존재하기는 세 번째 그 주제였고 그때 당시에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음악을 10년 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10년이라는 게 좀 의미가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당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음악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했고 그때가 또 202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연이 갑자기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저는 공연을 하거나 음원을 발표하거나 해서 나 음악하고 있고 살아있어요 라고 이렇게 생존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그게 이제 2021년에 모든 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죠. 거짓말처럼.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막막했고 주변에 이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 괜찮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주변에 좋대요. 버텨내고 존재하기 좀 많이 그때 공감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런 이야기와 어울리는 공간,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어딜까 하고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종종 다녔던 광주극장이 1935년에 이제 세워져가지고 그때부터 이 광주극장 그 자리에서 8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극장부터 섭외를 하고 미인계를 좀 썼습니다. 보통 미인계는 정말 엄청 초절정 미인이었을 때 통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시간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사님한테 이사님 제가 이 공간 너무 좋아해서 좀 음악으로 기록해 보고 싶어요. 제 친구들 놀러 오라 그래서 어떤 이사님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친분을 빙자한 미인계였는데요. 해서 그렇게 해서 먼저 극장부터 섭외를 하고 이 주제와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제 주변의 뮤지션들을 이제 이렇게 레이더를 돌렸는데 오늘 영화 보셨던 이 뮤지션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함께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내고 싶다는 생각을 실제로 발현한다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의지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버티고 존재하는 예술가들. 예. 저도 이제 글 쓰는 입장으로서 늘 버티고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예. 뭔가 뭐 이렇게 같이 소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할 그러게요.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작가님 내신 책들이 보니까 예. 그 제목부터 이 주제랑 너무 다 잘 어울리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 제안을 주셨을 때 그 영화 제목이 그렇게 버텨내며 존재하기가 그냥 저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할 얘기가 분명히 있겠다. 오늘 와서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조금이라도 말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나오게 됐고 영화를 미리 봤어요. 저도 봤어요. 이제 많이 들어본 뮤지션들이기 때문에 이름도 다 알고 있었고 그 한 분 한 분의 말들이 저한테도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어떻게 버텨내는지 그런 방법 같은 것도 거의 유사하다시피 그래서 참 비슷하게 다들 생존하고 계시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다 비슷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버텨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영화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인상 깊게 보셨나요? 네, 저도 인상 깊게 봤는데 그 뮤지션들의 그 지나가는 스쳐가는 말들이 막 기억에 나요. 네, 뭐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글을 계속 혼자서 쓰고 있어요. 사실 뭐 누가 쓰라고 하지도 않고 뭐 압박받지도 않고 오로지 제 스스로가 써야 되는 일인 거예요. 포기를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낼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써나가는 거. 찾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책을 내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계속 해나가야 되는 아니 아이돌이신데. 아, 제가 말인데. 그 피드 때문에 놀림을 너무 많이 아니 근데 굉장한 미인이신 것 같아요. 저왜 그러지? 저도 미인 되고 싶어가지고 밴드를 요즘에 차고 다니거든요. 좀 이렇게 하니까 미모가 평소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아니돼요. 작가님 옆에 있으니까 좀 비교될 수도 있지만요. 너무 놀리시는데 저는 뭘 이제 초면인데. 네, 아이돌은 아니고 작년 뭐 중년돌이라고 해야 되나? 중년돌. 아 진짜로 사실은 중년돌입니다. 근데 제가 작가님과 함께 오늘 시간 있다 그래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서점에 갔는데 작가님 책이 어떤데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발간된 이타의 일기? 이 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왜 아무도 없을까요? 읽어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 읽으시나 봐요. 책을 제가 이렇게 서점에 입고를 잘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들 힘들게 구하세요. 책을 여기 오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팬들은 어떻게든 찾아내는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인디 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디 작가고 그 제 정체성은 인디 작가이기 때문에 뭐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를 따라서 뭔가 가열차게 홍보를 해서 유명해지고 하는 것에 사실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계속 오랫동안 이제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많은 99%의 작가들이 다 사라지는 동안 계속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글이 너무 간절하게 쓰고 싶었어요. 그냥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책을 내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하면서부터는 제가 글 쓸 수가 없는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고 처해지더라고요. 그런 흔들림 속에서 뭔가 따라가다 보면 유명해질 수도 있고 더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처음에 초심은 글을 쓰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고 그것을 중심에 딱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묵묵하게 내 거를 꾸준히 계속 하자 뭐 그렇게 지속을 해온 게 지금까지
버텨갈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환경에는 좀 잘 휘둘게 환경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고집대로 제 뚝심대로 그냥 쓰고 그리고 찾아주시는 분들 만나고 지금 그렇게 지속해 오는 게 가장 행복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서 소박하게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이 영화에 박태규, 화백님까지 해서 이제 아홉 팀이라고 할까요? 광주극장까지 하면 10팀 정도 될 것 같은데 11번째 분이신 것 같아요. 말씀이 아니 네. 제가 이 뮤지션들을 이렇게 같이 할래라고 했을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했고 아마 오늘 처음 보는 뮤지션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완전히 연예인급의 뮤지션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나도 좋은 음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씀처럼 작가님 말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밥벌이가 되는 음악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랑 상관없이 소신 있게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자꾸 그 다음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니까 가능한 작업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풍경도 있고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게 11번째 지금 이 약간 게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너무 잘 맞는 영화라서 이제 마지막까지 보면서 그 다음에 뭐 글쓰기 뭐 이런 뭐 기획하실 생각 없으신지 뮤지션 말고 아니, 요즘에 작가. 뮤지션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좀 내세요 주변에. 네. 근데 저는 손살에 쳐요. 그렇게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나는 파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손살에 쳐요. 단어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을 한다는 게 갈수록 어렵고 음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 음악이나 나오는 거 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고 그 말을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그게 갈수록 어렵더라고요. 초심하고 그게 비슷할 수도 있고 어쩌면 초심을 지켜내기 위해서의 음악을 소중하니까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좀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작업이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경향도 있어요. 글쓰기가 이제 음악하고 다른 거 중에 하나는 음악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은데 그 마음이라는 거는 물성 자체가 없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느낌 그 자체예요. 그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어떤 느낌을 상대방한테 끄집어낸다는 것에 있어서 음악은 이제 리듬이라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글은 좀 직접적으로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예.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이라는 거는 단어가 없는데 그냥 하나의 어떤 느낌을 다른 표현으로 그 사람이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단어를 선택해보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그런 고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글이라는 거는 말씀하셨을 때는 좀 정지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음악은 흘러가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그냥 이게 약간 행위예술처럼 시간에 따라 흘러가니까. 그래서도 가사라는 것을 어렸을 때 이렇게 10년 이전에는 그냥 흘러가니까 일단은 이 멜로디에 맞게끔만 가사를 넣으면 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활동을 하면서 그냥 나의 음악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가사가 같이 흘러가지만 그래도 좀 책임질 수 있는 단어들로 해야겠다 하니까 좀 어렵고 그런 차이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작사와 글은 좀 다른가요? 느낌이? 그러니까요. 저 죄송합니다. 작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가수분들이 제 책을 되게 많이 읽어주시는 거 보고 너무 다른 장르인데 왜 이 책을 읽을까? 뭔가 공감대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한 일이다 보니까 나 작사하고 싶다.
예, 누가 왜 안 시켜주나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좀 새로운 작업을 언젠가는 한번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근데 전혀 이제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책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근데 저랑 콜라보레이션 해봐도 좋겠네요. 그죠? 네, 기회가 이렇게 되면. 또 예. 작가님의 읽는 네. 책들 중에서 제가 좀 약간 감명 깊게 읽은 챕터라던가 뭐 그런 시 작업도 많이 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은 소통하다가 이제 저랑 엮이시면 네. 이렇게 덧쳐내고 존재하기까지 네, 시즌 2가 갈 수 있어요. 시즌2로 이 친구들이 다 저랑 잘못 엮여서 그래서 광주까지 와가지고 이게 영화가 될 줄도 몰랐는데 2년 전에 이제 찍었던 영상인데 이제 2년 후에 영화가 됐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놀래고 그래서 제가 좀 엮여서 지금 약간 물귀신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흘러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영화에서 김사월 이제 뮤지션이 한 말이 그 삶이라는 불확실성 이런 이야기 기억 혹시 지금 나시나요? 예. 이 삶이라는 거는 너무나 불확실성 속에 있는데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얘기가 저는 너무 큰 저에게도 큰 화두예요. 예. 저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고 뭐 내일 모레 일도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늘 고민이 이 불확실 속에 인간은 정말 그냥 확률과 가능성의 어떤 존재다. 예, 그 우주의 원리가 뭐 어떤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기보다는 진짜 우연에 의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네. 그 단어 아니에요? 그 뭐죠? 만유인력은 아니고 그 뭐죠? 이렇게 뭐 초단이요? 초단도 초전도를 말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를 선택하는 게 모두의 욕망인데 사실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과학에서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예측 불가능한 것들 그 단어 명확한 단어 있는데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네. 있어요. 예. 지금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웃고 계시는 거죠? 있더라고요. 과학자들도 그냥 이 우주는 원래 그냥 우연으로 존재하는 건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의미와 가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막 너와 나는 운명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불확정에 이제 기인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 몰랐어요. 어쩌다가 글을 쓰다 보니까 누군가가 제 책을 우연히 읽게 되고 거기서 감명을 받게 됐는데 거기서 영화에서 관계자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저도 제가 여기 앉아 있는지 몰랐어요. 네,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모르죠 또 미래에 정말 작사가가 될지.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를 첫 단추로 네. 이제 점점 대답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작가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불확실성에서 사람은 되게 불안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때문에 그 개개인의 어떤 특별한 서사가 있는 삶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의 삶인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우연히 누군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그 감정도 거기서 탄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같이 잘 흘러가다가 또 우연히 헤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헤어지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그 관계의 섭리더라고요. 헤어지는 건. 그러다 보면 슬픔이라든지 뭐 울고 싶은 감정이 탄생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그런 마음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모든 불확정성에 의해서 거기서 노래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글이 나오고 그게 인간의 삶이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연결되려는 시도를 그래도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때로 집에 혼자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계속 혼자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네, 그냥 이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계속 떠다니는 삶이 1년, 2년, 3년, 4년 지속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 확률에 저를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0.1%의 확률이라도 닿으려고, 연결되려고. 예, 그게 지금 제가 또 버티고 존재하는 또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 한편을 좀 열어두고 불러주시면 또 그래도 가보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용기가 연결되려고 하는 그 가능성 0.1%의 그 녹색 광선의 그 미미한 빛으로 연결되려는 그 시도가 저를 그래도 조금씩 더 나은 미래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김사월 뮤지션이었어요. 그 불확정성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리네요. 그렇게 조금 더 용기 있게 뭔가 막 이렇게 상처받고 움츠려드는 것보다 0.1%에 계속 놓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 동네 언니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 로또 안 사? 그래서 나 로또 같은 건 안 사. 아니 그래도 하면 0.0001% 확률에 들어가는 거야.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때서부터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사야 되겠다. 혹시 주식도 하시나요? 주식도 어떤 확률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진짜요? 주식도 뭔가 이렇게 베팅하는 거 아니에요? 전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약간 오늘 좀 말린 것 같아.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현실적인 그게 없었어요. 없다가 제 주변에 동네 어르신들이 저한테 되게 많은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해요. 오래 사신 언니 같은 한 70대 되시는 분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사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깨이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산 분들의 말이잖아요. 막 엄청 여유롭게 살아요, 노후에.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사는지 봤더니 열심히 돈 주식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예 돈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치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 있어도 좋은 삶인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아직 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뭐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설정을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야 돼. 이거를 다 여는 사람들이 보니까 주변에 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 각자의 역할에서 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경계와 설정이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자들 하면 그냥 나쁜 사람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되게 그쪽 분야에서 깨달음 얻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거부를 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해봐도 되겠다. 오늘 가시다가 로또 사실 것 네, 같아요. 봤어요. 로또집 봤어요. 그래서 로또집을 봤어요. 저는 이제 작가님께서는 어떤 확률에 대한 이야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제 수영 요즘에 하는데요. 이제 수영하려고 이렇게 그 수영장 앞에서 이제 막 수영복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뒤에서 밖에 비 와요?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많았고 저한테 말하는 것도 안 했어요. 저기요도 안 하시고 밖에 비 와요? 하고 그래도 네? 하고 뵀는데 그 할머니 표정이 너무나도 근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제가 바라는 나이 들었을 때 저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그 얼굴 보면 제가 20대 얼굴하고 40대 얼굴 이럴 수가 없고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저희 윤석열 나이로서는 아직 제가 30대인데요. 무튼간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 옛날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보면 지금의 얼굴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그때는
뭔가 해내려고 하는 막 이글이글한 욕망이 많고 욕심 많은 그런 표정들이 묻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욕망은 있는데 욕심은 덜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그때보다 좋아져서 좋은데 저는 이 영화에서 그 김일두님이 나를 버텨내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다. 이게 너무 와닿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아마도 이자람 밴드가 이 말 하잖아요. 이자람님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일단 괜찮게 살고 있는 거다. 근데 그 말 그리고 이제 박태규 선생님이 마지막에 문화라는 것은 왜 그냥 막 억지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이 공간을 찾아와 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공간도 있었다.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버텨내고 존재하기 그리고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건 사람이 좀 잘 되고 싶다. 근데 그게 예전에는 좀 막 이렇게 욕심 많은 뭔가를 막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앞섰다면 지금은 그거를 없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키워내고 있고 그 말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공감이 됐고 그렇더라고요. 네, 버텨내고 존재하기라는 이 주제에서는 또 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제 나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이는 밝히지 그냥 같이 않았지만 해요. 네, 뭐 뭐, 이렇게 검색하면 작가님 안 나오죠. 안 나오게 해놨어요. 우와. 그, 아니 책에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보통 뭐 저는 몇 년은 어디 출신 뭐 이런 거 있는데 없더라고요.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비슷한 게 젊었을 때 저와 지금의 제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야욕과 그 잠깐의 어떤 뭐 성취 뭐 그런 욕망 때문에 제 스스로가 계속 고통스럽게 쪼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다 보니까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것도 버텨내고 존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거든요. 예,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비유를 하자면 제가 사실 그림 전공자였어요, 과거에. 예, 오랫동안 이제 그림으로 학교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림을 그릴 때 욕심에 그 잘 그리기 위해서 그 막 작은 붓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계속 묘사를 해요. 한 달 동안 묘사를 해요. 예. 근데 어느 날 뒤에서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림을 봤더니 다 망친 거예요. 예. 전체적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걸 다 잘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는 다 했고 멀리서 봤더니 아 이제 수습할 수가 없을 만큼 그림이 망쳤다. 그러면서부터 언제부턴가는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뒤에 가서 멀찌감치 눈을 지그시 감고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완성도가 잘 올라가고 있는지 그렇게 그림을 보듯이 제가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제 시선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 한 군데를 아주 완벽하게 잘하는 것보다도 그 그림이 좋아지려면 전체적인 조화를 잘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막 욕심을 내면은 그 망치고 힘만 계속 빼고 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힘 풀고 아 전체적으로 내가 그 아니타라는 색깔로 잘 흘러가고 있구나. 아 그 정도의 힘만 들이면서 가보는 게 지금 계속 이렇게 지속하는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사람들은 그 환경과 감정에 되게 잘 휘둘리잖아요. 막 눈앞에 있는 막 그거 어떻게 막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지속하는 사람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욕심에 뭔가 해보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그 마음에 지쳐서 결국 다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기보다는 열심히 하긴 해야죠. 열심히 하는데 예, 좀 감정과 환경에 휘둘려서 거기에서 내가 막 뭐를 바로 뭘 이루겠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오류다. 예. 저는 어차피 뭐 뭔가를 해서 성공을 하려고 글을 쓰기보다는
제가 글을 쓰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계속 글을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제 속도대로 그냥 천천히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왜 포기를 안 하냐고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지속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계속 잘 하고 있냐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포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건데 남들은 다 포기했기 때문에 없어졌더라고요. 예, 신기하게도 자기 스스로 못 버티는 거예요. 예, 그 감정이. 그렇게 힘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혜가 조금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네, 뭔가 비슷한 나이일 것 같아요. 아니 전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아직 만으로는 30대인데 네. 아직 여기까지 아닌데 작가님을 제가 보호해드려요.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좀 그 권철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구 소개해줄 때 요즘에 좀 입에 붙어 있어요. 이제 저를 소개할 때 고은 씨는요 제가 아는 여자 중에 가장 꼰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제가 꼰대예요 그러는데 막 제가 좀 친해졌다고 이렇게 괴롭혀요. 이렇게 많은 스타일이.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그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무섭다는 말을 종종 저한테 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널 많이 좋아하니까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네, 오늘 처음 뵈가지고 너무 제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네. 근데 제가 근데 첫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지금 흐름이 약간 이런 상황을 제 스스로 계속 만드는 것 같네요. 음악도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제가 음악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 그 친구가 멀리 이제 떠난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첫 사랑을 이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광주로 도피를 갔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시간 때우기 좋았던 게 기타 치고 노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던 학원의 선생님이 멀리 독일로 간다 그래가지고 뭐 페어웰 파티 같은 거 하는데 그때 좀 특별해 보인 선물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학원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음악으로 선생님들이 반주해주고 근데 그게 에릭송이라는 노래가 처음 만들어졌고 그 첫 단추가 잘못 껴져가지고 그 뒤로 음악 왠지 나 스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인기 좀 있을 것 같아. 에릭송 만들 당시에는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계속 음악을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저 한 5년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그 옷가게라도 하나 해야겠다. 제가 지금 전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GV를 생각하신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쉽게 변하거나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소중한 거는 오래 지켜내는 사람이라서 음악이 이렇게 소중한가 싶은데 이렇게 13년 가깝게 음악하고 있긴 하죠. 그때 첫 단추를 그렇게 꼈더니 이렇게 음악을 놓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GV도 제가 처음에 좀 뭔가 좀 했더니 좀 그런 것 같네요. 저도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전공이 글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미술 전공이었고 미술로 계속 대학도 나오고 저도 심지어 독일로 유학까지 갔었어요. 미술로 공부의 끈이 너무 길었어요. 네, 붓을 잡고 있었던. 그래서 그렇게 네. 이런 영어나 도구 같은 것들이 있는 게 네. 제가 어느 순간 어쩌다 보니까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다들 작가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좀 쉽게 포기를 해요. 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포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안 맞으면 쉽게 포기하고 그게 너무 많았어요. 삶 속에서. 부모님이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뭘 건들기만 하면 다 포기를 하냐고. 그래서 저는 되게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가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그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미술도 결국 포기를 했어요. 그냥 안 맞더라고요, 저랑. 네. 근데 글쓰기는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글 생각만 하고서 아 이게 돌고 돌다 보니까 이게 업인가 보다. 안 해본 게 없고 지금도 제가 집에서 이제 머리 아프거나 이러면 취미로 클래스 010 같은 온라인 강의 혹시 아세요? 네, 그거 막 뜨개 강의도 듣고 3D 뭐 이렇게 그래픽 강의도 듣고 다 들어요. 그걸 끝까지 들어본 게 없어요. 결제를 하고. 네, 그거 하면은 그 평생 들을 수 있는 그런 거죠. 평생은 아니고 기한이 있어요. 딱 기한이 들어야 있어요. 되는 게 한 뭐 10개 강의 해가지고 처음에 결제할 때까지는 그 의욕이 막 넘쳐흘러요. 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야 해서 듣는데 한 3번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안 듣게 되더라고요. 금방 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혹시 뭔가 이렇게 잘 포기를 하시는 분들 아직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 다른 걸 해보다가 보면 이건 내 업이다 하는 뭔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또 흘러가다 보니까 글쓰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포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 안 들어서 계속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셔가지고 이 업계에서 사라지는 것도 계속 지켜보면서 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잘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배우는 것 같아요. 버티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친한 작가님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예, 저는 이렇게 뭔가 사회생활을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 뭐 그냥 글 쓰는 게 너무 좋아서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엮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관계의 포화가 와서 한 번 또 잠수 탄 적이 있었는데 예, 제가 글을 쓸 수 없는 시간적인 그게 안 주어지더라고요. 계속 사람들 만나고 무슨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뭐 제가 유명해지려고 유명한 작가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글이 쓰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계속 주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이 어디서 왔는지를 계속 놓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의 이제 고민이 어떻게 하다 보면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잘 나가고 돈도 많고 근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제 글쓰기가 아 이게 지나치게 방해가 된다 싶으면 또 이렇게 잠수를 타고 예, 좀 글 쓰다가 또 이렇게 나왔다가 그 수면에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렇게 길고 가늘게 계속 가자. 예, 제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제 한계치를 제가 아니까 어떤 상황에서 힘들구나라는 걸 아니까 딱 요거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오픈 때는 뭐 이렇게 막 홍보를 하거나 막 가열차게 유명한 작가가 돼야 되겠다는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도 않고 난 그냥 글 쓰고 싶은 사람 그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계속 글 쓸 시간을 만들자. 이게 허용되지 않으면 잠수 타자. 충분히 써서 이제 좀 놀고 싶으면 나오자. 이렇게 해서 가늘고 길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표정이 혹시 뭐 질문하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중간중간 같이 대화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네네. 이 가운데 저는 책도 준비되어 있어서 질문하시는 분들께 사인한 책도 드리거든요. 이 서점에 없었던 아니타의 인디가 질문하신 분들께 오 바로 받으셨네요.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아니타의 인디? 저는 없는데 제가 아직 없거든요. 제가 서점에서 못 구해가지고 저 알리타이 작가 너무 좋아해서 다른 시집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래요. 잠시만요. 육성으로 할까요? 육성으로 하셔도 되세요. 육성으로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대화 흐름과 관계없는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영화 보면서 굉장히 장소들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티스트 분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혹시 장소들이 이제 PD님께서 지정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 아티스트 분들이 한번 둘러보시면서 저 여기서 하고 싶어요라고 한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 놀랍게도 이 광주극장의 그 보이는 풍경은 연출한 풍경은 전혀 아니고 광주극장을 가면 오롯이 보실 수 있는 풍경이에요. 놀랍죠. 이 공간은 아티스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일단 선택권은 전혀 없었고 그 선택하신 것은 이제 촬영 이제 권철 감독님께서 이 광주극장을 다 둘러보고 이곳에서 이제 촬영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결정하신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이 뮤지션이 하면 좋겠어요라고 다 이렇게 너 여기서 노래 불러 이렇게 된 건데 이 영화를 그러니까 지금은 영화니까 영화인데 당시에는 온라인 공연으로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어서 온라인 공연으로 제작을 했던 거거든요. 제가 이제 기획단에서 권철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광주극장을 아직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사람 혹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동이 어려웠었는데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광주극장을 내가 한번 투어해봤어 라는 이런 기분이 들면 저는 그것만 원해요 라고 했고 그래서 덕분에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저도 뭐 매표소에서 매표만 끊고 바로 이제 상영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계단 타고. 근데 뭐 영사실이라던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이런 데는 아예 가지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담겼죠. 그 감독님, 권철 감독님께서 오롯이 이렇게 선정하신 공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게 되면 이제 영사실 못 가시고 사무실 못 가십니다. 그렇지만 저대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얼마 전에 N9에서 어저껜가 그저껜가 그 SNS에 보면요. 그쵸. 거기에 보면 직접 이제 광주 극장에 가셔가지고 그 뮤지션이 그 노래 불렀던 그 곳을 이렇게 푸시로 촬영을 하셨어요. 그 완전히 똑같아요. 놀랍게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연출된 공간이 아니어서 참 좋죠. N9 더 팔로우 하셨나요? 갑자기 SNS 홍보. 저랑은 크게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기도 한데요. 참 감사한 곳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영화관에서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접도 해주시고 참 감사드립니다. 아트나인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지하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제 노래 들으면 이제 우실 수도 있어요. 질문이지. 저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누군가한테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 영화랑 그 알리타 작가님이 어떻게 어울려서 GV가 될까, 왜 알리타 작가님이 오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사실 이 영화를 보게 되었고요. 영화랑 그리고 알리타 작가님의 그 글을 읽고 느낀 감정은 왜 이 지구에 왔는지 알 것 같아요. 다들 그런 그 답변이 마음속에 하나씩은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의 답변은 저는 사실 지금 한 절반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 앞에 계신 분들보다 제 생각에는.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사랑하고 소중한 분을 잃었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사실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슬픔이라는 것을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거는 살면서 배워본 적이 없고 엄마도 나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앞으로 정말 버티고 존재해야 할까라는 정말 존재론적인 질문이 저에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해가는 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안겨주신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영화와 알리타님의 글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힘든 시간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 시간이 누구한테 찾아오더라도 그거는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뭐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없는 힘듦인 것 같아요. 정말 버티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용기를 내서 그래도 견뎌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를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투 어떻게 글쓰기 뭐 글쓰기 작가로 제가 이 영화를 그러니까 지금은 영화인데 당시에는 계속 이게 반복인데 아무튼 당시에 이 키워드 버텨내고 존재하기라는 이 키워드가 저에게 되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뮤지션들이어서 근데 각자 대답이 다르잖아요. 음악도 다 다르고요. 근데 주제는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답을 자꾸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감수성,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 말고요. 감수성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그렇게 저도 일상을 갖고 오고 있는데 그러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네요. 사람마다 시간차도 크고 또 방법들은 다른데 그 답을 계속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뭔가 저도 갑자기 이자람 밴드에서 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버티고 존재하는 방식이 저랑 똑같거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멘탈이 이게 제 의지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거나 막 그런 무기력한 상황이라든지 제가 헤어나올 수 없는 길로 막 제 정신이 가고 있는 게 느껴질 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올 여름이 그랬어요. 제가 리타의 책을 출간을 하고 고생도 되게 많이 했고 이게 사는 게 뭔가 이러면서 그 회의감과 그 허탈감이 한 번씩 밀려와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막 살고 싶은 의지도 없고 그냥 사람이 그냥 무기력한 상태 그대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또 더웠어요, 여름이. 뭘 해보려고 해도 더워가지고 지치기만 하고 그럴 때 이제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딱 이렇게 막 회로를 막 돌려서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고 자고만 하자. 다른 거 다 지키지 말고 먹는 거, 자는 거 요것만 딱 지키고 뭘 할 생각을 하지 말자. 뭐 버텨낼 생각도 하지 말자. 그냥 일단 먹어. 잘 먹어. 그것만 제가 한 몇 달 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잘 먹잖아요. 그럼 입맛이 나중에 돌아와요. 때가 되면. 그냥 사람이 때가 되면 또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냥 이 리듬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계절적인 리듬이라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일단은 먹으면서 몸 챙겨. 막 억지로 막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막 먹을 의지도 없는데 그건 저와의 이제 약속인 거예요. 막 먹다가 보니까 시간이 흘러 이제 여러 달 지나다 보니까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뭐가 좀 맛있네. 이제 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해서 또 먹다 보니까 기력이 돌아오는 거예요. 기력이 돌아오고 이제 좀 뒤 이어서 정신이 돌아와요. 그게 지금인데 결국 다 돌아오고 나니까 제가 건강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여기저기 활동도 하고 이 자리에도 나와 있고 한데
그 계절 같은 것 같아요. 그 슬픔과 무기력, 권태 그런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그건 우리 삶에 그냥 너무 당연히 계절처럼 있어야 되는 거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하나의 계절이고 흐름이고 리듬이 있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시기를 이렇게 너무 잘 넘기고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이자람 밴드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완벽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역할을 자처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놀라실 텐데요. 심심치 않은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GV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혹시 뭔가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또 편하게 아마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분 정도 말씀 주시면 네. 그냥 이거 좀. 예. 영화 잘 봤고요. 죄송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혹시 이거 영화를 하시면서 연출하시면서 이 영화 속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뭐 편집된 부분이나 좀 뭐 에피소드나 뭐 힘들었던 부분 그런 것 좀 듣고 싶은데. 예. 아니요. 이게 며칠 동안 촬영됐는지 아세요? 며칠 동안 만에?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한 2년. 2년이요? 얼마 정도요? 네? 일주일, 최소 일주일? 최소 일주일. 좀 줄여주세요. 3일 동안 찍었거든요. 예. 그래서 3일 동안 이 8팀이 촬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틀만 광주극장한테 부탁드렸는데 촬영팀이 이렇게 바로 파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미인계를 써가지고 제가 이사님 3일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로 했는데 그래서 놀랍게도 편집이 거의 된 부분이 없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습이 거의 그리고 이게 원테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원테이크라서 어떠한 뭔가 후시로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뭐 보통 라이브 클립 찍으면은 많은 분들이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연주하고 그러면 좋은 어떤 테이크가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다시 틀어놓고 립싱크를 해가지고 영상만 더 많이 만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끝낸 그런 촬영이에요. 카메라를 여러 대 두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팅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음향이 되게 길고요. 음향 잡는데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이 준비되면 뮤지션은 많으면 2번, 보통은 한 번에 다 끝낸 컷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순도 100%의 영상이다. 이런 와중에 스태프들이 이제 이빨도 깨지고 왜냐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이제 꼰대여가지고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마. 그냥 하라면 하자.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요. 장난이고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들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좀 그리고 워낙 라이브들을 잘하셨다는 이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람 밴드가 그 사무실에서 하잖아요. 광주극장은 단관이고요. 하나만 있어요. 850석 정도 되는 단관이고 맨 꼭대기층 지금 건물로 치자면 4층 정도 되는데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어요. 4층에서 산다를 부르는데 어쨌게요? 다 들려. 건물이 울렸어요. 1층에 저는 1층에서 이제 이자람 밴드 끝나면 그래도 뭐 먹으려고 식당 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1층에서까지 막 벽을 타고 막 산다 하는데 막 이제 막 건물이 막 이래가지고 와 득음한 사람은 저렇구나. 그걸 느꼈죠. 나도 빨리 더 득음해야겠다. 더 많이 먹고 더 잘 싸면 나도 득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그래도 심심치 않은 대답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대답들은 다음 GV들이 좀 많아요. 저희가 그 GV가 여러 뮤지션들 시간 될 때마다 지금 이렇게 저랑 이렇게 제가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하자 해가지고 GV를 여러 번 지금 남아 있는데 그때도 또 뵈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많이들 와주시라는 얘기고 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된 거죠. 뭔가 제 생각에는 정말 뭔가 좀 삶이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혹시나 한 분 정도만 더 예. 마지막으로 저는 질문보다는 그냥 감상평처럼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베트남의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다가 굉장히 제목에 끌리기도 하고 아니타 작가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냥 선뜻 와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지금 선택의 그 기로에 있어서 그냥 내가 한 길로 왔던 사소로 계속 버텨내야 될까 아니면 지금 너무 하고 싶은 아예 다른 학문을 배우러 그쪽으로 계속 버텨내면서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쪽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도 보고 GV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버텨내고 있고 또 존재하면서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영화고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아요. 하루에 사람은 20번 이상의 선택을 하게 된대요. 그 선택들이 모여서 미래로 가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이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건데 그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 그 끝에는 하나로 이어진다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이 어떤 마음과 의지와 용기를 제 자기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어떤 걸 선택해도 결국은 다 한 길로 이어져서 뭔가 하나 잘 될 거라 생각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맨날 너 뭐 하려고 포기만 하고 왜 그러고 사냐 막 이랬었는데 저는 그래도 제 자신을 믿었거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어요. 이게 언젠가 뭔가 발현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글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다양한 선택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 경험이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고 살다가 보니까 다 연결이 돼서 감각이 되고 연결이 돼서 더 좋은 어떤 색깔로 표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옳은 선택은 없는 것 같아요. 옳은 선택, 잘못된 선택도 없는 것 같고 자기 믿음 그거 하나 꼭 지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조카르소처럼 얘기하고 싶네요. 무슨 말할지 아시나요? 영화를 보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